닭띠분들, 나의 운이 강해져야 좋은 운이 오고 운을 잡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까이 계시는 부자분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의 기운은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은하고 고요하게 강력하게 뻗어나오는 기운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도 평범함이 승하면 강함이 되고 강함이 승하면 부드러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닭띠분들은 이러한 기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목걸이를 이러한 원칙으로 착용을 하시게 된다면 모든 운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여러분들 으깨라고 하면서 옆구리에 가방 하나씩 끼고 금목걸이로 장식해서 건들거리면서 걸어 다니실 분들을 보셨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채업자거나 조직폭력배에 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곁에 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닭띠분들 왜일까요? 이들의 기운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없으면 못한 악한 기운으로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금은 분명히 본인의 기운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놀란 것은 여성분들이 간혹에 굵은 목줄을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방에게 큰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강한 기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하며 능력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강한 기운을 발산하게 된다면 오히려 운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목걸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운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찾아온 운을 이 목걸이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을 키우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목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닭띠분들이 금목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한 병이 없다면 가능한 얇은 것과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본인이 부유하거나 건강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늘고 얇은 것을 착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이는 기운의 중화를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학에서는 무엇이든지 중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어진다면 나쁜 운과 불행한 운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학적으로나 풍수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물복이 충분한 사람은 이를 감추어야 합니다. 재물복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부유하고 재물복이 많다고 해서 이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좋은 재물복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고 이 사람에겐 나쁜 운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상학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닭띠분들 보통 일상으로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재력보다 조금 얇은 것, 부족한 것을 착용을 하셔야 하며 보통 이하의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두꺼운 것과 굵은 목걸이를 착용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금목걸이를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한 얇은 줄의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닭띠분들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운이 감해져서 하나도 좋을 것은 없으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줄은 어미가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목줄에 어미를 두지 않고 멋으로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검은 줄로 목걸이를 해서 말이죠. 간혹 예쁘다고 목에 썰어댄 줄을 걸고 다니는 젊은이가 많던데요. 이것은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꼭 충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번영을 막아버리는 최악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은이나 금목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닭띠분들 이 금이나 은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라서 상관이 없지만은 다른 물질의 경우는 자신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한복을 입을 때에도 다른 어복을 입을 때에도 이 기의 흐름이 막히도록 되어 있는 것, 조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닭띠분들 목은 기운이 승하고 사하는 유일한 곳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닭띠분들의 운이 변하고 교류를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미 없는 목줄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로 금목걸이와 은목걸이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닭띠분들, 금은 본인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것이며 은이라는 것은 본인의 기운을 감하는, 즉 약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래서 본인의 몸이 약하다면 금을 착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몸이 건강하신 몸이라면 은목걸이를 착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를 자신의 체중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본인의 체중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과하게 건강하다면 은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정상의 체중이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나가는 체중이라면 금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셔야 기운의 균형이 맞아서 운이 크게 살아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목걸이 가운데 보석으로 된 장식인 펜던트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금반지든 금반지이든 일반적인 링의 반지인 경우에는 금과 은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기운의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닭띠분들, 세상에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과 회사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단체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모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중심과 구심점을 하고 있다면 어느 단체이든 가정이든 모임이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중심점이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느 단체이든 모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양학의 원리이고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닭띠분들의 목걸이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닭띠분들, 목걸이를 통하여 재운을 살리시려거나 건강운을 살리고 싶다면 이 펜던트는 운을 살려주는 어떠한 동물이나 새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에다가 부부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을 한다면 부모만 아는 사랑이 담긴 이니셜을 새겨두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라면 자녀의 목표가 담긴 글을 적어서 걸고 다니신다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두 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하신다면 두 사람의 여면을 새겨서 목에 걸고 다니신다면 이것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재물운과 건강운을 기원을 한다면 이 목걸이를 붕어나 코끼리로 만들어서 걸고 다닌다면 이것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사회 성취와 발전을 염원을 하신다면 호랑이나 용으로 만들어서 걸고 다닌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걸이의 착용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다니시는 목걸이의 착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닭띠분들, 금은 인체의 기운을 보하는 기운이며 은이라는 것은 인체의 기운을 사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으며,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계절과 모임의 장소마다 맞는 반지를 착용을 하셨습니다. 현대에는 이것들이 많이 목걸이로 변하고 있으니까 닭띠분들, 이 역시 잘 살펴서 자신의 기운에 잘 부합이 되도록 착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닭띠분들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